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짜잔!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. 웃기는 작가 빵문이. 안녕하세요.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. 빵문이의 작법서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가 출간되었습니다. 이 책을 왜 쓰려고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요.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진짜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. 작법서 좀 추천해주세요. 작법서 안 쓰세요. 어떤 작법서가 좋아요? 그렇게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작법서를 써야 되나? 아직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시중에 나온 웹소설 작법서는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. 근데 다 좋은 책이고 다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. 그래서 이론을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? 아니면 이런 건 너무 한 장르에만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써보기로 했고 썼습니다. 이 책의 중점 목표는 활용! 이론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? 알기만 하면 뭐해? 써야지! 이걸 읽고 좋은 내용이야. 최고로구만. 이건 정말 꿀팁인데 이렇게 막 밑줄 쫙쫙 치면서 작법서를 읽게 돼요. 하지만 막상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백날 작법서 읽으면 뭐해? 써야지! 그래야지 작가도 되고 돈도 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썼나? 최대한 쉬운 말로 썼습니다.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딱 알고 이렇게 썼어요. 뭉뚱그려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.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, 어떻게 망했는지, 친한 작가나 선배가 옆에서 야, 난 이랬고, 난 이랬어, 넌 이런 거 하지 마,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구체적인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요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알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쓰게 할까, 어떻게 이론을 습득할까가 아니라 당장 써먹을 수 있을까, 이걸 고민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. 목차가 있잖아요. 작가 지망생에서부터 작가가 된 후까지 그 뒤에 고민까지 다뤘습니다. 1장을 보면 오늘 당장 웹소설 시작하기, 그래서 웹소설 작가가 되는 법이에요.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, 그 다음에 웹소설 작가가 되는 노하우, 공모전, 투고, 무료 연재 같은 걸 다뤘고요. 두 번째 장은 데뷔작으로 대박나는 작법 스킬 파헤치기, 이렇게 해서 작법 어떻게 쓰는지, 어떻게 하면 빨리 쓰는지, 어떻게 하면 트렌드 쓰는지, 플롯 쓰는지, 캐릭터 쓰는지 그런 걸 다뤘습니다. 세 번째 장은 계약부터 수익까지 웹소설 작가의 모든 것, 그래서 계약하고 출판사 고르고 조회수 올리고 인쇄 언제 들어오는지, 표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다뤘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먹고 잘 사는 전업작가 생존 꿀팁, 그래서 작가가 된 후에 멘탈 관리나 그 뒤에 관리해야 될 것들을 상세하게 써서 여러분들이 작가로서, 대박 작가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제가 케어해드리겠다는 뜻으로 4장을 써봤습니다. 그럼 이 책을 사야 되는 이유, 다른 웹소설 작법서 많은데, 다른 좋은 책 많은데 굳이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를 사야 되는 이유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, 작법 노트가 완전 빵빵해. 인터넷 서점에서 작법 노트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활용에 중점을 둔 책이기 때문에 작법 노트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면 실질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캐릭터 작법, 수정할 때 체크리스트, 요즘 잘 나가는 트렌드 분석법, 이런 것들이 다 작법 노트로 있으니까요. 다운해서 바로 써먹어 주세요. 두 번째, 작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, 플롯도 그렇고 캐릭터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시놉시스나 기획의도 쓰는 걸 진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. 도대체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? 막 공모전이나 투고를 할 때는 정말 시놉시스는 필수잖아요.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데, 그거를 어떻게 써라 가르쳐주는 책은 많지만 저는 아예 본문에 집어넣었어요. 아예 제 작품 같이 목욕해요 공장님의 기획 의도를 본문을 그냥 썼어.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카카오 페이지 기다리면 모레에 들어갔던 완결 후 에반젤린 작품 소개를 그냥 넣었고요. 완전 더 심한 거 꿈꾸듯 달보듬듯 시놉시스를 아예 몇 페이지에 걸쳐서 등장인물 쓰는 법, 줄거리를 기승전결까지 해서 어떻게 쓰는지 본문을 그냥 삽입을 해버렸습니다. 그냥 다 가져가세요. 다 참고를 하세요. 저는 괜찮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예가 쏙쏙 들어가 있다는 것,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만의 특장점이겠죠?
세 번째로 다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죠.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가가 됐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뭘 관리해야 되는지,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망한 작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작가가 되는지, 내 멘탈은, 내 부서진 멘탈은 어떻게 치유하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문이의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. 이 한 권에 모든 걸 담았다는 거. 이 책을 보실 독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웹소설 써서 정말 먹고 살 수 있어요? 이게 직업이 될까요?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,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선배인 누군가가 웹소설 써서 먹고 살 수 있어요? 저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. 그런 확신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순문학으로 등단도 했고 문단 문학도 쓰고 있지만 제가 정말 먹고 살고 고기 사 먹고 여행 가고 이런 돈은 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인세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.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시겠습니까? 단언할 수 있습니다. 웹소설은 내가 어느 정도 필력을 갖추고 꾸준함, 성실함으로 전업작가까지는 할 수 있다. 먹고 사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. 그 기술을 제가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에 다 담았고 독자분들이 싹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표지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출판사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. 사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돈길 꽃길 함께 걸어요. 감사합니다.